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항공공과대학 재학생 여러분. 이번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강의를 맡은 일로이룸 소속 강사 임수영입니다. 항공공과대학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항공신소재공학과,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항공컴퓨터학과, 무인기공학과 학생 여러분과 오늘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취업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 많이 되시죠? 요즘 학생들은 대학 입학보다 졸업 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옵니다. 4학년 졸업반이 되어서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 자리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진로 탐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현재는 일로이룸 소속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초, 중, 고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진로, 꿈찾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코스를 수료하고 리더십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 경험을 살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항공공과대학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항공신소재공학과,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항공컴퓨터공학과, 무인기공학과의 전공별 소개와 진로 및 직무 탐색 후 자신의 이해를 통한 자신의 강점 찾기와 그것을 직무와 매칭하고 직무 결정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과제인 직무에 따른 필요한 스펙을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 스펙을 만들어 본 후 희망 스펙에 따른 계획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항공공과대학 7개 학과별 전공 소개와 진로 및 직무 탐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계공학과입니다. 항공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에 관한 기본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설계, 개발, 생산에 관련된 제반 학문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계산업과 항공우주 제작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창의적이면서 실무 적응 능력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의 교육과정은 항공과 기계, 양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공 기초, 전공 핵심,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정비 전공, 영상 촬영 드론 응용 전공, 보안 재난 관리 드론 응용 전공, 항공보건과학 전공, 항공 시뮬레이터 제작 전공, 항공융합 보안 전공 등 6개의 항공융합 전공 교육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의 폭을 가감하게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욕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과입니다. 항공기계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종류로는 항공기체기술사, 공기관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계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농업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공유압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항공기 시스템 제작업체,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항공기 정비업체, 기계시스템 제작업체, 기계부품 제작업체, 항공 및 기계 관련 생산 및 설계, 정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술 관련 연구소, 국방연구소, 과학기술원, 기계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 및 기계공학의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공업, 국방,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공학과입니다. 항공전자공학과는 21세기 국가중추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첨단 선도기술인 항공전자 분야와 그와 관련된 컴퓨터를 응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IT 등의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항공전자 시스템, 항법, 항공통신 등의 분야를 연구, 학습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각종 시뮬레이션 기술을 습득하여 항공전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항공전자공학과는 미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첨단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전공의 특성상 졸업생의 진로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전자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동 제어,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항공전자기기, 레이더 공학 등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진로의 선택폭은 매우 넓습니다. 항공전자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정보통신기사, 무선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항공정비사, 항공기사, 전자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전자응용기술사, 의공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전자계산기 기술사, 산업계측 제어기술사, 전기계측 제어사, 기계전자 제어사, 산업계측 제어기술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 졸업 후 항공 관련 대기업 및 관련 연구소, 국방연구소, 무인항공기 및 로봇 관련 업체, 전자 및 전산직 공무원, 전자통신업체 및 관련 연구소, IT 게임 관련 업체, 멀티미디어 구축 컨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무인 항공기 개발 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공 심화 및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졸업 후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항공정보통신공학과는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의 처리와 응용,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유무선 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정보통신공학 전공에서는 항공통신 및 항행전자 시스템 등의 항공 ICT 공학과 레이더 공학, 강대역 데이터 전송 기술, 무인기 공학 등의 항공통신 산업의 첨단화와 관련된 ICT 특화 기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개발, 유무선 통신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개발, 유무선 통신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통신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네트워크 관리사, 무선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항공기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기기사, 전자기사, 산업안전기사, IoT, RFID, 지식 능력 검정 등이 있습니다. 항공정보통신학과 졸업한 후에는 통신공학기술자,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통신장비기사, 항공교통관제사,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IT 컨설턴트, 전자상거래 전문가, 웹프로듀서,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방산,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유콘시스템, 세트랙I 등 항공산업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삼성전자, KT, LG전자, LG이노텍, 한컴 MDS, 세영정보통신, 태강정보통신, 범일정보, ID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체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기상통신소 등 공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특위정보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소에 취업도 가능하며 정보통신 장교 및 대학원 진학 후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신소재공학과입니다. 항공신소재공학은 항공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금속, 세라믹, 반도체 재료, 전자기 재료, 복합 재료 등의 다양한 소재의 제조 및 응용과 더불어 새로운 특성을 갖는 신소재의 개발에 관련된 학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료에 대한 공학적 이론을 습득하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재료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료 특성을 개량하고 첨단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닌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신소재공학과는 급증하는 항공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의 일꾼을 키워내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소재는 물론 우주 소재 등 최신의 소재를 다루는 학과이며 기본적이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의 중심이 되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 후 진로는 항공 소재의 경우 최신, 최고의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소재 분야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소재 분야는 공학이면서도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취업이 정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소재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항공 소재 회사는 물론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관련 회사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의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도 취직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제작회사, 항공기 부품회사, 각종 기계 및 관련 장비 생산업체의 설계 및 제조 부문, 기술 관리 및 용역 부문 등의 기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항공신소재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금속재료기사, 표면처리 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CATIA 국제인증 자격증, 오토캐드 자격증, 비파괴 검사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항공소프트웨어 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전자, 정보, 컴퓨터 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 기계, 의료, 국방, 항공, 문화 등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각 분야의 산업이 융합,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운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컴퓨터 이론과 소프트웨어 실무 능력을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과정과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국내외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엘리트를 배출할 것입니다. 졸업한 후 삼성, LG, 현대, SK, 대한항공, 아시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의 뜻이 있는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한 후에 연구소 또는 학계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임베디드 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정보통신 기사,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호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시스템 관리, OCP, CSA, SCNA, OCJP, CCNA, CCMP, MCP, MCSE, 리눅스 마스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컴퓨터 학과입니다. 항공컴퓨터 학과는 뉴스와 미디어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들과 전통적인 기술들이 결합된 융합 기술들이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통신기술, 생물학 지식의 결합은 인체 정보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왔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와 같은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모두가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체중계조차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지 스마트하게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컴퓨터 기술의 적용으로 산업계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상호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1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 대의 기계로 수백 명의 노동 인력을 대체했듯이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전문가를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공컴퓨터학과는 이러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더욱더 발전된 ICT 기술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단순한 암기 능력이나 기득권에 대한 주장은 무의미해지고 오직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항공컴퓨터학과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반 기술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그 위에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는 양쪽 모두를 강조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또한 새로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큰 꿈을 펼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공컴퓨터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시스템 통합 개발자, 웹모바일 개발자, 정보보호 전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활동 가능하며 삼성, LG, SK, 하나, KT, 포스코 등 IT 관련 대기업과 KDN과 같은 공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와 같은 게임 회사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포탈 업체 취업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기타 외국계 기업 및 일반 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가능하며 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기술력이 높은 벤처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양으로 교직을 이수하여 컴퓨터 관련 교직에 지원 가능하며 전산직 공무원에도 응시하여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컴퓨터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 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자바, 오라클 DBMS, 시스코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기 공학과입니다.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 자율비행, 신소재, 3D 프린팅, 5G 통신과 같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무인항공기 활용 분야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촬영, 감시, 정찰, 무인택배, 농약살포,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최근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택시 및 개인용 자율비행기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학과의 교육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형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설계부터 제작,
조종, 정비,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드론 플랫폼에 특화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항공역학, 항공전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통신, 비행 제어, 지리정보 시스템 등의 필수 이론 지식은 물론 다양한 드론 플랫폼을 활용한 조정 및 정비 실습, 프로그래밍 실습,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기공학과 졸업생은 무인 항공기 관련 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전문 교육기관, 정부 드론 응용기관, 드론봇 부대 등에서 드론 조종사, 정비사,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IT 관련 산업체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 후 정부 및 기업체 연구소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항공무선통신사, 항공기사, 항공정비사, 무인항공기 조종사, 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공업계측 제어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통신기사, 통신선로기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공과대학 7개 학과를 학과별 소개와 졸업 후 진로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정비사는 항공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직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대형 여객기는 수백만 개의 부품과 정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고장을 일으켜 사고가 난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정비원의 주된 임무는 사후 고장 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예방 정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을 항공정비사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비의 업무에 따라 각 항공기 종류에 대한 운항 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정비 업무에 따라 기체, 엔진, 전자장비, 부분품 등 해당 전문 정비 분야를 정비할 수 있는 자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항공기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정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의 고장 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 데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항공정비사의 수행 직무는 항공 일정 및 운항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기장에서 비행 전후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검사 장비를 이용하거나 육안으로 기체 부분의 변형 및 파손,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카드 목록에 따라 정기, 보기 계통을 점검하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의 작동 상태를 정비합니다. 오일 및 공합류의 유출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 시 원인을 찾고 수리하며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 주기를 확인하여 사용 수명이 완료된 부품을 교체합니다. 신종 항공기 기술 정보, 안전 운항 규정 등의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항공정비사의 주요 업무는 고장의 위치, 범위, 정도와 잠재적 불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각 부분을 진단, 검사합니다. 고장 부위를 분해하고 수리 또는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비교, 검사하고 작동 상태를 평가하고 고장이 났거나 사용 한계치를 초과한 부품을 교체합니다. 연료, 오일 및 기타 보급품을 채우고 설치 또는
수리 부분의 작동 상태를 검사, 확인합니다. 항공기 정비는 크게 운항 정비와 공장 정비로 구분하며 수행 업무에 따라 기관 정비, 기체 정비, 전자, 전기 정비, 객실 정비로 구분이 됩니다. 운항 정비는 매 비행 전후에 활주로상에서 이루어지며 외부 유관 점검과 연료 및 윤활유 등의 보급, 간단한 부품 교환 작업 등이 수행됩니다. 공장 정비는 격납고에서 이루어지며 항공기 구성품의 장 탈착과 수리, 개조, 교환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5,000시간에서 6,000시간, 약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비행을 하고 나면 교장 유무에 관계없이 주기적인 공장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창 정비는 항공기의 정비 단계 중 가장 복잡한 단계이며 대수리 작업과 개조 작업을 포함한 세부적인 주기 점검입니다. 비행 시간이 22,000시간에서 25,000시간, 약 5년 정도가 되면 정비창에 가서 창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항공 정비사가 되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항공기 정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항공고등학교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실무를 익히거나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이나 항공공학을 익히고 취업하게 됩니다. 또한 공군으로 입대하여 군 항공정비부대에서 실무를 익히고 제대 후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원은 주로 국내의 공항이나 항공업체, 항공기 제조업체 등의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통해 취업하게 됩니다. 사내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항공기 기술자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비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정비사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력 있는 정비사가 부족합니다. 일단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만 한다면 실직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만큼 안정적입니다. 참고로 메이저 항공사보다 LCC가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더 힘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이저 항공사는 정비사를 육성할 시간과 자본이 있지만 저가 항공사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미리 파악 후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취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공학의 반도체 개발 전문가 직무입니다. 반도체 개발은 정기적 특성에 따라 고객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칩을 설계하며 설계에 적합한 공정과 패키지를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에 대해 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되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업무를 위하여 반도체 제품 기획, 반도체 아키텍처 설계, 아날로그 회로 설계, 디지털 회로 설계,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패키지 제품 설계, 패키지 조립 공정 개발, 반도체 제품 기능 성능 검증, 반도체 신뢰성 평가, 커스텀 레이아웃 설계, 자동 배치 배선 레이아웃 설계, 반도체 설계 검증, 반도체 펌웨어 개발 등의 직무로 나뉩니다. 그중 반도체 제품 기획의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품 기획은 시장 고객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는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고객의 수요 분석, 관련 제품의 성능 분석,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을 통해 구현 제품의 개발 목표 수립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운영, 개발 일정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제품 시장의 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진입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자료,
시장조사기관의 분석 자료 및 인터넷 정보를 통해 개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 정보 기술서를 해독하는 지식과 시장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알고 제품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동향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미나, 전시회, 학회 등의 정보를 통해 관련 제품의 기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고 주요 경쟁사를 파악하고 경쟁사 제품의 성능 지침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품의 핵심 기능 및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정보 기술서 해독하는 지식과 성능 지침서 해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 제품 검색 및 해석 방법과 특허 대응 전략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제품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정보 수집 시 공정윤리를 준수하며 주요 특허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려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제품 사양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기술 분석 결과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제품의 기능들에 대하여 개발 가능한 수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설계자와 협의를 통해 개발 제품의 기능 목표를 수립하고 기능 목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 개발 제품의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성능 목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전기, 전자,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과 성능 사양서의 중요 수치 도출에 대한 지식,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 기능별 제약 조건에 대한 지식, 제품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자세와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용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체 개발 기간과 각 개발 단계별 세부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공정에 따른 개발 제품의 크기를 예측하여 생산 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개발 단계별 필요 인력과 장비, 업체별 도입 IP에 따른 개발 비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 제품의 공정 수율을 예측하고 개발 비용 결과와 비교하여 손익분기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에서는 반도체 관련 전체 개발 단계에 대한 지식과 반도체 개발, 구현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직군, 직무별, 업무 난이도에 대한 지식, 개발 공정별 공정 위험도 및 생산 수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독단적 판단보다는 담당자들과 의논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확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사고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투입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세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공정보통신학과의 네트워크 엔지니어 직무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은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토폴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고 프로토콜, 토폴로지, 자원관리, QoS를 설계하여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 수립, 개발 방법 수립, 품질 평가, 프로젝트 관리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네트워크 환경 분석,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네트워크 자원관리 설계, 네트워크 QoS 제어 설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수립,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네트워크 자원 분석, 네트워크 QoS 수준 정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최적화, 네트워크 품질 평가 계획, 네트워크 품질 평가 실행 등으로 나뉩니다. 그중 주요 업무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분석 직무는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네트워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 트렌드, 법 제도를 포함한 거시적인 시장 상황, 경쟁 환경 및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이 직무에서는 네트워킹 기술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공인된 국내외 학술지, 기술 도서, 기술 문서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네트워킹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지, 기술 도서, 기술 문서를 이해하고 기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술 동향,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통계 분석 방법,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기법, 네트워크 토폴로지, QoS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킹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논리적 사고와 판단할 수 있는 태도,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태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하려는 태도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자원 관리 설계입니다. 네트워크 자원 관리 설계란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자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업무입니다. 이 직무에서는 네트워크 자원 관리 설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자원별 측정 지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경보 단계 등급별로 설정된 자원관리 경보 발생 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각 경보 등급별로 차별화된 점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OSI 7계층, TCP/IP 프로토콜, 네트워크 리소스, 네트워크 표준 규격, 기술 문서 작성 지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직무에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태도, 다양한 검증을 진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높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는 자세, 관련 부서 및 조직원 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태도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이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환경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하는 능력과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디버깅하여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업무입니다. 개발 방법 기준에 따라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따라서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축 계획에 따라 자원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에서는 OSI 7계층,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성, 네트워크 토폴로지 개념, 인터넷 서비스 구조 이해, 웹 서비스 구조, 웹 프로토콜, 마크업 랭귀지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능 설계에 필요한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태도,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기법 및 도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적극적 창의적인 전략 개발 의지,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에 대한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젝터 관리 직무입니다. 네트워크 프로젝터 관리는 프로젝트 준비, 시작, 실행, 종료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업무입니다.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진행될 작업에 대한 분류 및 활동을 수립할 수 있고, 최적의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하여 프로젝트 각 단계별 인적 자원에 대한 분류 및 인적 자원 할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단계별 작업 분류 및 인적 자원 분류를 바탕으로 시간적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에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법, BSC, 운영체제 구조, 작업 분류 체계,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창의적인 개발 의지, 타인의 의견에 대한 수용하려는 태도,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태도, 다양한 시각으로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 IT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자세, 신기술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의지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공신소재공학과 금속 엔지니어 직무입니다. 주요 업무에는 재료 설계, 재료 시험, 재료 조직 평가 등이 있습니다. 재료 설계는 수요자의 요구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금속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자료 검토, 분석, 설계 등을 통해서 제조 및 가공 방법을 선택하고 시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정할 수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특성에 적합한 재료의 개발 가능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생산 공정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특성 조건에 적합한 재료의 최적 생산 방법을 파악할 수 있고, 재료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재료 특성이나 제품의 생산 공정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재료 설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속 재료의 시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기준 준수, 신소재 정보 동향 확보 노력, 정확한 검토 의지, 치밀한 검토 의지가 필요합니다. 재료 시험은 제품의 적합성 검토와 판단을 위한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준비 단계를 거쳐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시험 등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중 재료 시험 준비는 시험 의뢰서, 시험 지시서에서 부여된 시험 편의 식별 번호가 현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오류 발생 시 의뢰자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고, 시험편을 분류하여 시험편의 특징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 규격에 일치되는 재료 식별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관련 규격에 대한 지식, 재료 특성에 대한 지식, 시험편 분류 및 고유 번호 부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편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태도, 오류 발생 시 의뢰자에게 통보하려는 자세, 표준화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료 조직 평가는 재료의 조직 및 성분을 유관, 현미경 및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중 광학 현미경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 분석이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의 조직을 분석, 평가하고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광학 현미경의 원리를 파악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광학 현미경의 시험 절차서에 따라 시편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재료의 조직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에 대한 원리 및 운용 이해, 시편 전처리 및 준비에 대한 지식, 광학 현미경 분석 평가 결과 및 해석에 대한 지식, 광학 현미경 분석을 위한 컴퓨터 운용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편을 정확하게 준비하려는 태도, 장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려는 태도, 안전사항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과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 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개발을 위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데이터 입출력을 구현, 통합 구현, 정보 시스템 이행,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인터페이스 구현, 애플리케이션 배포, 모델링,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몇 가지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이란 업무 분석가가 수집, 분석, 정의한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분석 모델에 대해서 확인과 현행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개발 범위와 향후 개발될 시스템으로서 이행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미들웨어 등의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후 적용될 목표 시스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 업무 특성, 해당 플랫폼 지식, 프로젝트 환경 및 특수성, 플랫폼 기능 및 성능 특성, 운영체제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가상화 개념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관련 각종 정보 수집에 대한 적극성, 용어 정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지, 분류 및 정리 태도,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과 이해의 완전성을 갖고자 하는 태도, 시스템과 개발 소프트웨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능 모델링이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의해 도출, 분석된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명세화하여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를 확정하는 업무입니다. 기능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이어그램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모델링을 위해 선정한 다이어그램의 각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선정한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 모델 설계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산업 분야별 업무 특성, 모델링 언어 특성,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요구 공학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 도출된 모듈, 기능 컴포넌트를 분석하기 위한 치밀한 태도, 기능 모델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자세, 기능의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태도, 산출물 완성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 등이 요구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활용하여 기본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설계서를 확인할 수 있고,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 문법, 문법 오류, 디버깅 기법, 순차, 선택, 반복 제어 구조, 하향식 설계 개념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려는 태도, 문법 오류를 이해하고 수정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기작성된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치밀한 태도, 코드 검토 결과를 수용하고 반영하려는 태도 등이 요구됩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란 개발이 완료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패키징하고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환경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신규 개발, 변경, 개선된 제품 소프트웨어의 소스들로부터 모듈들을 빌드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패키징할 수 있고, 이전 릴리즈 이후의 변경,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신규 패키징한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징 도구를 활용하여 제품 소프트웨어의 설치, 배포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제품 소프트웨어의 시장 지식, 제품 소프트웨어 적용 업무 특성, 제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해, 사용자 실행 환경 이해, 국제 표준 품질 특성, 제품 소프트웨어 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배포 도구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 및 제품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자세, 제품의 품질 및 고객 우선주의 태도, 제품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등이 요구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란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 구현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검증 및 빌드를 수행하여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업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배포를 위한 환경 구성 방안을 계획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을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한 시스템과 도구 운영을 위해 상세 구성 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 구성 지식, 형상관리 도구 설치 방법, 형상관리 도구 사용법, 빌드 도구 설치 및 사용법, 배포 도구 설치 및 사용법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도구와 연동을 통한 최적의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태도,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배포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자세, 자동화 도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세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항공컴퓨터학과의 보안 전문가 직무입니다. 요즘 프로그램이 발달할수록 사이버 범죄로 인한 보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직무는 보안 사고의 위협 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보안 사고로 인한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업무를 위하여 보안관제 기획 운영, 컴퓨터 침해 사고 대응팀 구축,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조사, 침해 사고 분석, 악성 코드 분석,
보안 로그 분석, 보안 사고 대응 등의 직무로 나뉩니다. 그중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직무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증거물을 수집, 이동, 복제, 분석, 제출,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사고 발생 시 추후 법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고 디지털 증거 자료 수집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 수집 절차,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 절차, 법정 용어, 형사소송 절차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규 동향을 습득하려는 태도, 형사소송 절차 및 이공학 준수, 법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이버 조사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된 사이버상 불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여 범죄를 포착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업무입니다. 사건 발생 시 적용 가능 법령을 확인하고 유사 판례를 통해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여 적법 절차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건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업무를 구분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세서를 구축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사건 사례 해결 지침, 사이버 사건 현장 상황별 대응 지식, 형사소송 절차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업무 구분 및 프로세스 작성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최신 판례 및 동향을 파악하고 공유하며 습득하는 노력, 법의식 준수 태도 등이 요구됩니다. 침해 사고 분석이란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인, 목적, 과정,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탐지한 로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로그 데이터의 논리적인 연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취약 원인을 분석하고 정보 자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보안 취약점에 관한 지식, 디지털 포렌식 절차, 보안 위협 이벤트 분석 방법, 보안 위협 원리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악성 코드 분석이란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통제된 상황에서 실행한 후 분석하여 판별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파일,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대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설치, 삭제, 운영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설치, 삭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론, 악성 코드 구조 및 동작 원리, 운영체제,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설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파일,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구조, 동작 방식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 운영체제, 네트워크,
시스템 취약점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하려는 태도 등이 요구됩니다. 보안사고 대응이란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침해 사고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침해 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공격별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고 공격에 사용된 공격 도구와 탐지 로그를 통해 관련된 탐지 패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탐지 패턴에 대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로그 분석 절차, 보안 시스템, 탐지 전체 및 이벤트 동작 메커니즘, 보안 시스템 파악을 위한 공학적 지식,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해 및 공격 유형별 개념, 상관 분석에 대한 이해 및 알고리즘, 운영체제, 네트워크, 시스템 취약점 분석 절차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의지, 끈기 있게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세, 분석을 위해 해당 로그만이 아닌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넓은 시야, 신규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무인기 공학과의 무인기 조종사 직무입니다. 소형 무인기 운용 조종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 안전을 확보하여 소형 무인기를 조정하고 임무 장비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업무를 위해 무인기 지상 운용, 비행 전 준비, 비행 전후 점검, 회전익 소형 무인기 비행, 고정익 소형 무인기 비행, 무인기 내부 조정, 무인기 비정상 상황 대처, 무인기 촬영, 살포, 감지, 이송, 콘텐츠, 공간 정보 운영, 무인기 운영 관리 등의 직무로 나뉩니다. 그중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무인기 비행 전후 점검이란 안전한 비행을 통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 무인기의 비행체, 임무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재원, 조정, 특성을 파악하는 업무입니다. 비행 절차서에 따라 유관에 의한 점검, 조정면의 이상 여부를 점검, 동력 장치의 외부 이상 여부를 점검, 배터리의 외부 손상을 확인, 조정 장치의 주파수 및 통신 작동 여부를 점검, 비행 전후 소형 무인기 작동의 비정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비행 절차서 지식, 소형 무인기의 유관 점검 항목의 이해, 소형 무인기 구성 요소의 이해, 비정상 작동 상태의 이해, 배터리 외부 손상 여부 이해, 조정 장치의 주파수 및 통신 이해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자세와 비행 점검 사항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소형 무인기 내부 조정이란 지상 통제 장비를 이용한 비행 전반을 수행하며 특히 원격 조정을 하여 임무 장비 운용관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 통제 장비 준비, 비행 계획, 이착륙, 반자동, 자동 경로 비행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작업 절차서에 따라 통제 장비를 설치, 지상 통제 장비를 설정, 계기의 작동 이상을 판단, 비행 파라미터 값을 설정, 디지털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작업 절차서 지식, 지상 통제 장비 지식, 계기의 작동 원리 지식,
비행 파라미터 지식, 디지털 지도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형 무인기 내부 조정이란 지상 통제 장비를 이용한 비행 전반을 수행하며 특히 원격 조정을 하여 임무 장비 운용관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 통제 장비 준비, 비행 계획, 이착륙, 반자동, 자동 경로 비행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작업 절차서에 따라 통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지상 통제 장비를 설정, 계기의 작동 이상을 판단, 비행 파라미터 값을 설정, 디지털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절차서 지식, 지상 통제 장비 지식, 계기의 작동 원리 지식, 비행 파라미터 지식, 디지털 지도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소형 무인기 촬영 운용이란 소형 무인기를 이용하여 촬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촬영 장치 점검, 촬영 계획 작성, 촬영 비행, 촬영 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작업 절차서에 따라 짐벌 장치와 소형 무인기를 파악, 영상, 입출력 장치 작동을 수행, 영상 포맷을 고려한 카메라를 파악, 소형 무인기에 카메라 장착, 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작업 절차서의 지식, 소형 무인기 짐벌 장치 지식, 영상 입출력 장치 지식, 영상 포맷 지식, 소형 무인기 카메라 장착, 점검,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메라 및 주변 장치를 소중히 다루려는 자세, 위급 발생 시 카메라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 카메라 및 주변 장비 유지 보수에 적극적인 태도, 신형 장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다양한 관점으로 카메라 성능을 분석하려는 자세 등이 요구됩니다. 소형 무인기 이송 운용이란 소형 무인기를 이용하여 응급, 재난,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일반 물품을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송 계획 확인, 이송 장비 점검, 이송 물품을 적재, 운반, 하역하는 업무입니다. 이송 계획에 따라 이송 물품의 목록의 내용품, 중량, 크기,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송 계획에 따라 소형 무인기의 형태, 이송 능력의 이송 물품의 상태를 변경 요청 또는 소형 무인기의 기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 물품 내용물 및 형태, 중량 등이 부적합할 경우 위험물질, 마약류 등 이송 불가 상품인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이송 계획에 따라 이송 물품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는 이송 계획 지식, 소형 무인기, 이송 가능 화물 지식, 이송 물품별 종류 파악 지식, 이송 불가 상품에 대한 법적 처리 지식, 소형 무인기 비행 중량 및 무게 중심 지식, 위험물 및 폭발물 식별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 규정 준수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상품성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 사전 이송 불가 물품은 안전을 위해 거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소형 무인기 운용 관리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임무, 운용팀, 운용 서비스 품질, 무인 항공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운영 절차서에 따라 사업 분야별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운영 개념서를 작성, 사업 수지 분석,
사업 계획서를 작성, 사업 제안서를 작성, 사업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 사업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절차서 지식, 사업 개발 업무에 관한 지식, 소형 무연기 운영 개념서 작성 요령, 수지 분석에 관한 지식,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발표 자료 작성 방법, 배터리 종류별 원리 및 관리 방법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분석 및 협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논리적인 문서 작성하려는 노력,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정보통신공학과, 항공신소재공학과,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항공컴퓨터학과, 무인공학과의 진로와 직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직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은 진로 결정 후 후회가 없으시려면 진로 결정하시기 전 좀 더 많은 직무 사례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신다면 일하는 내내 즐겁게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진로를 다시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직무와 매칭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이 그림은 무슨 동물일까요?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보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오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그림은 같습니다. 단지 방향만 다를 뿐인데요. 이 그림은 환경 요인에 따라 토끼와 오리를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및 사고 유형은 이미 세로로 있을 때 오리를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림을 가로로 보여주었을 때 오리 모양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의 독특한 동기 요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일정한 방식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환경에 의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향성을 이루게 되어 자신이 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만듭니다. 기존 인간에 대한 유형론들이 대체로 개인의 내적 성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디스크 행동 모델은 외부 세계로 유출되는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192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마스톤 박사가 독자적인 행동 유형 모델을 만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미국의 장 가이어 박사의 연구팀이 독특한 개인 개발 도구이며 개인 행동 유형 진단 도구인 PPS를 개발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디스크는 4가지 행동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D형은 다머넌스, 우성이란 뜻의 주도형으로 억양의 변화가 적고 요점 중심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I형, 인플루언스, 가말한 의미의 사교형으로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억양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형, 스테디니스, 불변이란 뜻을 가진 안정형은 수용하는 목소리이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억양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C형, conscientious, 세심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분석형은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목소리로 느린 속도로 말하며 억양의 변화 없이 일정하고 상세히 우회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가관계 중심, 적극적, 수동적 관계에 따른 유형을 분류했을 때인데요. D형은 일중심적이며 적극적입니다. I형은 관계 중심적이며 적극적입니다. S형은 수동적이며 관계 중심적입니다. C형은 수동적이며 일중심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본인의 행동 유형을 테스트해 볼 텐데요. 먼저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본 디스크 진단은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재의 나에 체크합니다.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희망사항의 나도 아닙니다. 반드시 현재의 나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각 유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한번 진단한 행동 유형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thinking이 아닌 feeling으로 하십시오. 문제는 총 20개의 문항이며 미리 메모하실 종이를 준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문항,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다이아몬드 모양의 앞장서기를, 동그라미 모양의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세모 모양의 다른 사람 돕기를, 네모 모양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를 집어넣어 현재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한 도형을 메모지에 메모하고 두 번째 문항을 읽고 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은 개방되어 있다. 내 방은 지저분하다. 내 방은 나의 공간이다. 내 방은 매우 깨끗하다.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칙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테스트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지겹다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공평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 선택하셨습니까? 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대부분 책임을 맡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대부분 이야기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대부분 돕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대부분 듣는 편이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를 할 때 나는 재빨리 해치우기를 원한다. 뭔가를 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뭔가를 할 때 나는 때때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 뭔가를 할 때 나는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다. 나는 놀이 친구의 일원이 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하고 싶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공부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종종 지겨워한다. 나는 종종 산만하다. 나는 종종 참는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매우 경쟁적이다. 나는 매우 수다스럽다. 나는 매우 친절하다. 나는 매우 주의 깊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새로운 것에 대해 나는 곧장 뛰어든다. 새로운 것에 대해 나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것에 대해 나는 질문을 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뭐라고 간주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점잖고 엄숙하다라고 간주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험적이라고 간주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분하다라고 간주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중하다라고 간주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한테 뭐뭐라고 말한다. 우리 가족은 나한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우리 가족은 나한테 더 많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우리 가족은
나한테 서두르라고 말한다. 우리 가족은 나한테 해봐, 마음에 들 거야 라고 말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싫어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한다. 나는 같은 일 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한다. 나는 실수하기를 싫어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기분이 언짢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슬퍼진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조용히 있는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한다. 나는 통솔하는 것을 잘한다. 나는 격려하는 것을 잘한다. 나는 도와주는 것을 잘한다. 나는 계획 세우는 것을 잘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시작한 일은 땡땡 때 마친다. 나는 시작한 일은 필요할 경우에 마친다. 나는 시작한 일은 적당할 때 마친다. 나는 시작한 일은 천천히 마친다. 나는 시작한 일은 정시에 마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때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뭔가를 빼앗아 갈 때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싫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되었다고 여길 때 싫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무 잘난 체 한다. 나는 너무 잊어버린다. 나는 너무 망설이면서 결정을 못 내린다. 나는 너무 까다롭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말한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말한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말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를 원할 때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한다. 뭔가를 원할 때 나는 그것을 요구한다. 뭔가를 원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 저축한다. 뭔가를 원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 계획한다. 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다 선택하셨나요?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 선택을 하셨으면 같은 도형끼리 개수를 합산해 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도형이 자신을 대표하는 행동 유형입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도형은 D형, 주도형, 동그라미 도형은 I형, 사고형, 세모 모양은 S형, 안정형, 네모 모양은 C형, 신중형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유형이 특별하게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고 가끔 네 가지가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형이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먼저 D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형과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주도적인, 명령하는, 도전적인, 모험심, 독단적인, 대장, 결단력, 목소리가 큰, 직관적인, 큰 그림, 일을 잘하는, 변덕이 심한, 요구가 많은, 화를 잘 내는, 큰 머리, 경청불가. 결과가 D형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본인과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나요? 다음은 D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형의 장점은 일을 할 때 선두주자나 리더십을 잘 발휘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때로는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리더형입니다. 단점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누군가에게 제안받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남의 충고나 경고를 잘 무시하며 이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D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지루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개인주의가 위협받거나 도전할 기회를 허용받지 않는다면 호전적으로 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D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를 의식합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확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용감하고 모험을 즐깁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항상 경쟁적입니다. D형과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입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번에는 I형입니다. I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융통성, 설득력, 감정적, 공상, 긍정적, 멋진 패션 감각, 친구, 행복 감성, 쉽게 흥분하는, 뒤처리 안 되는, 불규칙적인, 사람 중심, 차분 불가, 촉진자, 오래 전화하는. 이번에는 I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I형의 장점은 낙관적이며 지나치게 낙천적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합니다.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같이 하는 그룹 활동을 좋아합니다. 열정적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매우 좋아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과 잘 사귑니다. 단점은 너무 말이 많고 신뢰감이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지함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빨리 시작은 하나 끝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I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교적인 관계에서 배척당하거나 자기 가치를 상실할까 두려워합니다. 말이 없고 과묵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과는 관계에서 불편해합니다. I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즐겁고 낙천적입니다. 시작을 잘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중요시합니다. 호감을 주고 자발적입니다. I형과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S형입니다. S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안정적, 조직 수능적, 팀 중심, 꾸준한, 전문가, 장인 정신, 말이 적은, 화내지 않는, 급하지 않은, 고집이 센, 퉁퉁한, 동작이 없는, 잠이 많은, 비핵심적, 압박 불가. S형의 장점과 단점들입니다. X형의 장점은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고 충성스럽고 갈등을 싫어합니다.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항상 꾸준하며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흥분한 사람을 잘 진정시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가장 좋은 유형입니다. 단점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간대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수동적이며 창의적인 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S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을 두려워하고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거절합니다. S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들이고 충직하고 한결같습니다. 질서를 좋아하고 다정하고 겸손하며 지원하고 협력을 잘합니다. 실용적이고 헌신적이며 마무리에 강합니다. S형과
잘 어울리는 연예인입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번에는 시영입니다. 시영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완벽한, 보수적인, 이성적, 깔끔한, 일중심, 혼자 일하는, 가정중심, 기대가 높은, 세심함, 차분함, 까다로운, 책임감, 고지식, 비판적인, 계산적인. 시영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시영의 장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비판,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자신 기준을 높게 잡고 유능하고 철저하게 예의 바릅니다. 갈등에 대해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접근할 줄 알며 조용히 업무를 끝까지 완성시킵니다. 단점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비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생각만 하고 나서질 않으며 비관적입니다. 은근 자기 고집이 있고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시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직적이지 않는 추론을 싫어합니다.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것을 싫어합니다. 이슈를 개인화하는 노력을 싫어합니다. 시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완벽주의자이고 꼼꼼하며 기준이 높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시영과 잘 어울리는 연예인입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다음은 유형별 자주 쓰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형인데요. 뭐가 문제야? 결론이 뭔데?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어? 빨리 사고가자.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그냥 와. 내가 책임질게. 어떻습니까? D형들은 명령조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I형입니다. 우와, 내 스타일이야. 아, 외롭다. 오늘 같은 날엔 파전에 동동주 딱인데. 정말 좋아요. 너무 재밌다. 복잡한 건 딱질색. I형은 감탄사,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S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이요. 저는 다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잘해봐요. S형은 배려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C형 한번 보겠습니다. 저 혼자 해볼게요. 왜 그렇지? 원칙은 지켜야죠. 틀린 것 같은데. 왜 하는지 이유를 말해줄게. 첫째, 둘째. C형은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떠세요?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진 않으세요? 앞에서 자신의 성격적인 강점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유형별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겠습니다. D형과 어울리는 직업을 나열해 봤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D형의 직업으로 행정관리자, 정치인, 군인, 장교, 경찰, 탐정, 훈련교관, 프로운동선수, 공장감독자, 건설기술자, 자영업 사장, 운동코치, 법률가, 영화감독, 방송국 PD, 뉴스 앵커, 트럭 운전수,
최고 경영자, 스포츠 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I형과 어울리는 직업을 나열해 봤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십시오. 영화배우, 성직자, 탤런트, 정치인, 연설가, 코미디언, 방송인, 홍보, 사회자, 마케팅, 방송 리포터, 교사,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여행사, 관리자, 운동 코치, 연애 오락 사업, 실내 디자이너, 연예인, 승무원, 보험 설계사, 레크레이션 강사, 파티 플래너, 상담사, 커플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S형과 어울리는 직업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S형은 예술가, 사무원, 행정지원, 공무원, 비서, 사회사업가, 요리사, 고객 서비스, 유아교육자, 상담원, 교사, 외교관, 간호사, 연구조사원, 전기기사, 약사, 부동산 중개인, 인사, 교육 업무, 수의사, 웨이터, 작가,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C형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나열해 봤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C형은 격리, 목수, 엔지니어, 비행사, 음악가, 건축 설계, 예술가, 조각가, 작가, 저술가, 의사, 치과의사, 사진사, 과학자, 통계원, 철학자, 교사, 학자, 은행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실내 장식 디자이너, 법률가, 도서관 사서, 기계공, 군사, 정보 분야 종사자, 기술자, 수리공, 부동산 중개인, 공무원, 과학자, 연구원, 펀드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직업 외에도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의 강점을 이용하여 좀 더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스크로 자신의 성격의 강점을 찾아보았고 어떤 직업들이 어울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 후 과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해 및 진로 설정에서는 조금 전 디스크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찾은 것 중에 예를 들어 책임감을 찾았다면 책임감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평소에 창의적인 생각을 잘한다, 코딩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직무적 강점으로 연결한 후 희망 직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희망 직무의 스펙 찾기입니다. 자신의 희망 직무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기록해보고 현재 자신의 상황과 미래의 목표 희망 스펙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필요 없음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필요한 학점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학점은 꾸준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해외 기업에 진출을 원한다면 어학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토익 점수보다 업무 수행이 원활하도록 일상 대화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직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학력 제한이 없는 자격증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기사시험처럼 학력 제한이 있는 것은 3학년에 준비하셔서 4학년 초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해외 기업에 취업을 원한다면 해외 어학연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공모전에서 입상과 포트폴리오는 취업 시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턴십 경험도 실제 입사 후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대외 활동 사항들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에피소드로 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장기 아르바이트 경력도 성실성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아르바이트는 졸업 전 사회 경험을 미리 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스펙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2번에서 작성한 미래 목표 스펙을 취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토익 점수가 700점을 목표로 잡았다면 기간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좀 더 쉽게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 여러분이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제의 문항들을 완료하셔야 수료가 인정되므로 꼭 작성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LMS 강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문 탭을 클릭하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2개의 질문 문항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문항은 본 강의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앞으로 경운대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시된 설문조사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 강의를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본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강의 메뉴의 과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료 출석 평가 및 향후 피드백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및 과제물은 본 영상 제공 일자인 9월 4일 24시까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출석 인정 및 이수가 인정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피드백 영상 컨텐츠는 1시간으로 9월 21일부터 본 LMS 강의실에 공개되오니 꼭 청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